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대전 아파트 반값 경매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성구 문지동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선순위 동거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볼게요. 대전 유성구 문지동 문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06동 6층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은 8억 3,500만 원이에요. 좀 감정 가격 시점에 비해서 보면 좀 높게 됐다고 생각은 됩니다. 22년 1월 19일 날 1차가 시작이 됐고요. 현재 2번 유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3년 1월 26일 입찰기일이에요. 최저 가격이 4억 915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요 최저 가격의 10% 4,091만 5천 원이고요. 면적은 84.978이네요. 그래서 34평 아파트입니다. 경매 사건이 두 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중복 경매 사건인데 요거는 강제 경매 사건이고요. 이건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문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여기입니다. 위치가 요거에 대한 이제 입지를 볼 건데 주변에는 연구소들이 좀 많아요. 연구소 같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엑스포 아파트가 있죠.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는데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가격들이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제 이런 상권들 전에 있던 근생주택 상권들이 혼재되어 있고 여기도요. 그리고 아파트들이 이제 아주 오래된 아파트지만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와동 쪽에 현재 재건축 아파트를 하려고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가 있고 수자원공사 바로 옆에 보면 대덕브라운인가요? 그게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입주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신탄진 IC가 굉장히 교통이 체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회덕 IC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회덕 IC를 여기다 만들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또 다리를 놓을 생각이 있는가 봐요. 여기 다리가 딱 통행이 되면 차들이 이쪽으로 통행이 많겠죠. 이제 그러니까 요 사거리들이 이제 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가 지금 치수장인가 뭐 그래요. 근데 요것이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좀 송강 쪽으로 옮길 건데 옮기게 되면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한 2개 단지는 충분히 들어올 것 같아요. 공원 만들고 상가 만든다고 하면. 그러다 보면 이 주변에 또 아파트 가격들이 좀 많이 움직이겠죠. 재건축도 있죠. 새로운 아파트도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에 뭐 상권들이 이런 것들이 또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에서 신세계백화점까지 얼마 안 돼요. 거리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에 큰 상승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또 가격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은요. 가격 시점이 22년 6월인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억 정도 감정은 조금 높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 6억이나 뭐 7억 정도 그 정도 감정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랬으면 한번 유찰되고 최저가 선에서 낙찰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21층 중에 6층 그리고 84 타입 주거형이고 도시가스로 되어 있네요. 유성구 전민동 평생학습센터가 있대요. 거기 남동 측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뭐 주위에 기업연구소라든지 그리고 엑스포 아파트 그리고 대전 하천이죠. 하천하고 근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량 통행 이런 것들은 무난하고요. 버스장에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8월 26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임차인 중에 소유자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요. 전입이 2017년 7월 3일입니다. 이분 소유자가 2017년 8월 10일 날 소유권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분양권이었어요. 소유권을 2017년 8월 10일 날 가져왔는데 그 전에 전입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잔금 대출을. 그때 당시에 이런 선순위 전입자가 있다면 대출을 안 해줬겠죠. 당연히 안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소유자의 가족이라 대출을 해줬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세대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전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이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소유자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됨이라고 돼 있어요. 이분이 현 세대주는 소유자래요. 현재 세대주는 소유자고 최초 전입자는 소유자의 처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소유자 처에 뭐 식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건 예상이고요. 자, 등기부 현황을 보면 등기부 현황입니다. 이게 2017년 8월 10일 날 소유권을 갖고 왔어요. 이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2017년 8월 10일 날 똑같이 등기부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등기부에 이제 말소된 거는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니까 그분이 그때 당시에 2억 채권 최고액이 한 2억 7천 정도 된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때 은행에서
해서 대출을 해줬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 소유자의 동거인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대출을 안 해줬겠죠. 그게 첫 번째 예상이고요. 이제 가장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는 2019년 8월 26일 날 여기가 지금 말소기준 권리죠. 신협입니다. 신협인데 4억 680만 원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 소유자의 동거인이 등본상에 나와 있는데 이 대출을 해줬을까 이겁니다. 동거인이라면 당연히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렇게 대출을 안 해주겠죠. 당연히 그분한테 뭔가를 받았을 겁니다. 소유자한테. 동거인한테도 무상 임대차 각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았겠죠. 이거를 이제 물어봐야 돼요. 여기다가 경매 시작하기 전에 그 대출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줄 겁니다. 다른 개인정보 때문에 다른 건 이제 알려주진 않는데 본인이 경매를 받아서 대출을 여기서 해줄 수 있냐 등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제 문의를 하는 겁니다. 대출 담당자한테. 혹시 거기에 지금 동거인이 선순위로 있던데 그분한테 뭐 서류 받은 거 있냐, 무상 임차각서라든지 이런 거 받은 거 있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아니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얘기해 줘요. 그렇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겠지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본다면 그분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고 요 강제경매는 이제 물품대금 때문에 강제경매 신청을 했다. 그리고 계속 연체이자가 있으니까 지금 신협에서도 경매 신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니까 여기에 말소기준권리 나오죠. 2019년 8월 26일 그리고 경매사건 2건 나오고요. 배당요구 종기일이 2022년 9월 13일입니다. 소유자의 동거인 임차인으로 나오죠. 2017년 7월 3일 전입신고 이날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니 당연히 선순위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임대차가 만약에 있다 하면 이분은 임차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비고란에 현황조사에 첨부된 주민등록 등본을 봤더니 소유자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대요. 그리고 현 세대주는 소유자이고 최초 전입자는 소유자의 처라 이거예요. 가족으로 일단은 본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인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진정한 임차인이에요 이분이. 그렇다면 이 매각물권 명세서에 표시가 되지 않은 이유로 불허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물권 송달내역을 한번 볼게요. 송달내역을 봤더니 여기에 뭐 채무자 겸 소유자한테 도달됐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임차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임차인 누구누구 도달했다. 여기 임차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분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 신협에 꼭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확인이 안 됐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피하는 것이 맞다. 일반적이면 꼭 알지 않은 이상은 확실하게 이분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거를 밝히고 나서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입찰 보증금을 안 띄울 수 있다. 가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문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현재 전세나 월세를 봤더니 굉장히 높아요. 뭐 3억대 정도 전세가가 나오고 있고 매매가도 뭐 나오는 거는 현재 6억대 물건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 세대는 1142세대 총 12개 동이고요. 주차 대수는 1.2대 1입니다. 중간에 있는 동이고요. 지금 개별 난방은 도시가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59랑 84 타입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투베이 구조예요. 방 3개, 화장실 2개. 뭐 관리비는 한 20만 원 정도 나오는가 봐요. 근데 요즘 도시가스비가 많이 올랐다죠. 뭐 더 나올 수 있어요. 한 30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지금 월세, 매매, 전세, 월세 이런 걸 알아보면 전세는 한 3억 5천 정도까지도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월세는 5천에 한 120, 뭐 한 3천에 100에서 120 정도는 뭐 무난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주변에 학교를 봤더니 전민중학교, 뭐 전민초등학교, 그리고 문지중학교, 문지초등학교, 그리고 여기가 전민고등학교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들은. 여기서 이제 학교는 이제 문지초등학교로 가겠죠. 조금 거리는 있긴 한데 뭐 그래도 그리 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도 있네요.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 사례를 볼게요. 일반적인 매매 거래 사례입니다. 21년 12월에 보니까 6억, 5억 7천. 이제 현재는 요 정도. 아까 네이버 매물 나온 것처럼 한 6억대. 요 정도 거래가 되는가 봐요. 6억 후반대에서 6억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5억 7천 하고. 그리고 투베이 구조는 이제 B타입이잖아요. 현재. B타입들은 4베이보다는 조금 가격이 낮겠죠. 그러면 이거보다도 좀 밑에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A타입보다는. 최고가는 9억 정도였습니다. 9억 2천, 9억 이렇게 됐었고요. 가격이 8억대, 7억대, 8억대 좀 가격이 많았어요. 그래서 감정 가격이 이 정도 가격에 감정된 것 같고요. 요 정도 가격이 많이 있었네요. 그리고 6억대. 요 정도가 이제 거의 마지노선에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7억대, 6억대. 자, 20년 초반에 보니까 6억대랑 5억대 가격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좀 그렇고, 요 84 B타입 1층이 지금 4억 9,700이거든요. 제가 지금 낙찰 가격이 요 정도면 적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쭉 보니까
합니다. 요즘 뭐 보통 서울도 그러더라고요. 20년 초반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이 정도 가격으로 볼게요. 그러면 5억 후반에서 5억 초반도 있네요. B타입 같은 거는 5억 7천, 5억 7천, 뭐 5억 4,500 이렇게 있네요. 5억 한 5억대 이렇게 5억 5천대 이 정도 가격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가격이 현재 시세라고 보면 여기서 이제 경매는 조금 더 싸게 낙찰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이 8억대에서 현재 8억에서 찾고 지금 낙찰가율이 60%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60%에서 68, 48, 4억 8천에서 5억, 그러니까 4억 8천 요 정도 가격에서 5억 요 초반대 가격 선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2019년 10월에 이 정도 가격으로 낙찰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조금 싸게 받는다면 이 가격, 그냥 일반적인 가격으로 받는다면 한 5억 요 정도 가격, 5억 5천대. 자, 5억에서 5억 5천 사이로 생각이 됩니다. 낙찰 가격 예상을 해본 거고요. 현재 보면 4억 초반이잖아요. 여기가 5억 8,400이에요. 8억 3,500이었잖아요. 여기서 60%로 계산하면 68, 48에다가 48, 49. 그러니까 거의 5억이에요, 5억. 5억이 낙찰가.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가격을 딱 집어주는 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좀 조사해보시고 현장에 가고 관리비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동거인, 선순위 동거인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은행에다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전화하실 때는 이 누구누구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대출하실 때 이분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뭐 무상 임대차 각서라든지 이런 거 받으신 거 있으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럼 거기서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줍니다. 개인정보를 하더라도 보통 대출 담당자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니면 찾아가서요.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낙찰 받으면 대출 해주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살살 물어보시면 잘 알려줍니다. 뭐 일반적인 개인정보 빼고는 알려주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대전 유성구 문지동에 있는 문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84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